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양 여군장교 비랑금입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진짜 북한에서의 겨울을 지냈던 그 추억을 되살리는 듯한 그런 추위가 오는 것 같은 정말 밖에 엄청난 눈도 많이 오고 와 대한민국에는 영하 15도면 최고의 추운 날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지금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건강관리를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새해에는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군복무를 한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평양에서의 군복무 10년 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10년 여자가 장교로 군복무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최근에 북한의 겨울이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보기만 해도 아주 땅땅 얼어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이 추운 겨울날에는 두만강이나 모든 물들이 다 강들이 얼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나온 이야기는 최근 북한의 국경경비대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이 애인을 데리고 탈출하다가 얼음구멍이 부서지면서 그 얼음구멍 밑으로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북한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한 국경경비대원이 탈북을 시도하려고 얼어붙은 강에 올라섰다가 얼음층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물이 빠져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이 추운 겨울날에 북한의 두만강이 꽁꽁 얼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도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이 6일날 이제 전한 데 따르면 지난 20일 무산군 국경경비대 소속이었던 한 군인이 자신의 군무 시간에 애인인 한 소녀와 함께 도망치려고 이제 강에 들어섰다가 얼음층이 깨지는 바람에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어린 소녀라는 점이 또 있죠. 어린 소녀라고 하게 되면 참 이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소녀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의심증도 있는데 북한에는요 정식으로 이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7세부터입니다. 그러면 소녀라고 하게 되면 만 17세 이하의 소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20대 초반에 이 경비대원이, 그러니까 경비대원도 아마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에 연애를 한다? 이거는 북한에서는 군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국경경비대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간부들의 자식들이 군에 나갑니다. 간부들의 자식들이 왜 나가냐면 국경경비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국경경비대 나가면 뭐 뇌물도 받고 강을 한 번씩 건널 때마다 뭐 그런 돈도 찔러주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제대할 때는 제대 준비라고 합니다. 제대 준비가 뭐냐? 장가갈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뭐 간부층이나 뭐 좀 부유한 층이나 좀 권력이 있거나 이런 집 자식들은 이런 국경경비대 같은 데 가서 근무를 하면서 가정에서 생활도 부유하지만 또 본인의 그 장가갈 준비 제대할 준비를 다 챙겨갖고 나온다는 점에서 부모들이 막 군사동원부에 가서 군에 나갈 때는 우리 아들을 국경경비대에 보내주십사 하고 뇌물도 찔러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경경비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대부분 간부집 자식들이나 부유층이나 권력층이나 이런 자식들이거든요. 그런데 20대 초반의 청년이 앳된 소녀를 데리고 탈출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참 이거는 정말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요 남자나 여자나 군복무하면서 연애를 하다가 적발이 되게 되면 무조건 생활제대입니다. 북한에서는 왜 10년 넘게 군복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군복무를 하는 원인이 북한은 계급사회 출신 사회이기 때문에 군에 갔다 와야지만 당에 빨리 입당을 할 수 있고 또 북한의 간부의 표징이 당원이 되어야 되고 군에 갔다 와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당을 하기 위해서 군에 가야죠. 입당을 해야죠. 뭐 대학을 졸업해야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호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10년 동안의 그 군복무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사회에서 살아남자면 자기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세대에서 물려받은 그 출신 성분에 이어서 자기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출신 성분, 그 사회 계급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군복무 하다가 뭐 애인이 생겼다 또는 뭐 연애를 하다가 적발이 됐다 하게 되면 생활제대를 합니다. 가오제대죠. 그럼 가오제대로 생활제대를 했다 하게 되면 사회에서 소외가 되고 또 여기 우리나라 말로 왕따가 되다 시피 그 사이에서 아주 계층 속에 함께 어울려 갈 수 없는 막 손가락질 받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상황에 접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이제 하고 싶어도 몰래 비밀 연애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뭐 소녀를 데리고 또 뛰다가 두만강을 넘다가 일이 안 될세라 물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식통은 20대 초반에 이 경비대원이 중학교를 아직 졸업하지도 못한 이런 소녀와 연애를 하면서 졸업 이후에, 그러니까 이 소녀가 졸업을 하면 그 소녀의 직업과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함께 탈북하기로 하고 행동을 옮기던 중에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통입니다. 그리고 또 대체로 이 무산군이라고 할 때는 북한에서 보게 되면 두만강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군 지역이고요. 그리고 무산군이면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시골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내도 아니고 무산군 그리고 국경연선 두만강을 끼고 있는 이런 무산군에서 졸업생들이 대체로 무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강석을 캐내는 광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그 지역 내에서 제일 뭐 당에서 선호하는 직장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 뭐 무조건 또 가라고 하는 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잘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산 광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산 광산이 무조건 배치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졸업하게 되는 이 소녀가 어려운 형편에서 광산 노동자로 배치될 것을 걱정을 해서 이 소녀의 앞길도 걱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비대원이 강산에 들어가서 고생을 할 바에는 차라리 탈북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함께 강을 건너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이들이 지난달 20일에 경비대원이 근무 시간에 얼어붙은 강으로 향했는데 문제는 몸 무게가 가벼운 소녀가 먼저 올라가서 오름판을 하긴 하고 그리고 뒤따라서 경비대원이 들어섰는데 그나마 발을 딛는 순간에 얼음층이 깨지면서 결국 경비대원은 좀 몸무게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경비대원이 먼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녀가 울면서 그 자리를 지키다가 뭐 그 경비대원이 함께 손목 잡고 건너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좀 믿는 사람이잖아요. 남친이고 이제 함께 건너다가 물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직접 소녀가 목격을 하고 나서 경비대원을 막 그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언제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따라서 내려가다가 경비대원이 끝내 나오지 못하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져 버리자 다른 곳으로 몸을 옮겼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다른 군모자가 얼음구멍이 생긴 것을 보고 상황을 이제 빨리 짐작을 하고 급하게 처소에 연락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으로 출동한 국경경비대가 얼음구멍 주변 인근을 샅샅이 뒤지다가 이제 울면서 강을 빠져나오는 이 소녀를 발견하고 곧바로 체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그 경비대가 아마도 국경경비대가 이 소녀를 취조하고 신문하고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 과정을 그 출처를 낱낱이 이제 밝혀지게 됐다는 이런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참 그 탈북 시도를 했던 것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더라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건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식통이 또 국경경비대 지휘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연대적 책임을 피하려고 서로가 또 경비대원이 소녀의
게임에 넘어가서 강을 건너려다가 물에 빠져서 사라져 버렸다. 이런 것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에도요, 그 근무 시간에 만약에 그 군인이 뭐 탈출을 시도했다 하게 되면 그 부대 안에 그 지휘관이 연대적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연대적 책임을 지어가지고 국경경비대 군인들한테 그 군무를 잘 설 때 대한, 그리고 또 우리 북한에 대한 그 정치 사상적 머리 상태가 변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변화 상태가 제대로 다 북한에 대한 그 정신이 올바르게 서도록 군인들을 교육, 교양하고 제때 관리하고 통제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판정이 되면 군관들이, 그러니까 장교들이죠. 그 군관들이 연대적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임을 피하려고 소녀에게, 그 소녀의 게임에 넘어가서 경비대원이 탈출을 시도했다가 이런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위 단위에 보고를 하고 연대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는 이런 소식통입니다. 그러면서 경비대원이 평시에 군율도 잘 지켰다. 그리고 다른 대원들보다 빠르게 군 생활도 아주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경비대원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국경 경비대원이 물에 빠진 것을 그 경비대원이 찾아볼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물 깊이도 있고 강물이 얼어 있는 물이지만 해도 그 밑으로 흐르는 부두만 강물도 물살이 세거든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넘어오면서 그렇게 물에 빠져 죽고 정말 얼어붙어 죽고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건을 볼 때면 정말 우리 수많은 3만 5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무사히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알게 모르게 두만강을 넘어오면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얼어 죽고 정말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넘어오다가 기운이 빠져서 강물에 얼어 죽고 빨려 들어가서 얼음구멍에 빠져 죽고 이런 사건들이 정말 소리 없이 죽은 탈북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지금 현재 정착하고 있는 것도 행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운 날씨에 국경경비대원이 오죽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깨어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물에 빠진 정말 그 우물 안에 개구리 그 안에서 훌쩍 뛰어나와서 정말 밝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사람의 심리가 다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의 국경경비대 군인이 정말 앳된 소녀를 데리고 탈북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강물에, 얼어붙은 강물에 빨려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시체도 못 찾았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자유를 희망하고 그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는 시간, 북한에 대한 실상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즐거운 그 소통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양 여군장교 비단금TV는 여러분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여군 생활에 대한 것을 2021년에는 다양한 스토리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더 좋은 스토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